녹화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면은 컵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늘 경기에서 포머런츠가 오픈으로 나오고 이후 벤 브라운 운영이 실패를 하게 됐을 때 이 불펜 운영에서 약해지는 거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신시내티와 지금 경기 양상 자체도 불펜에서 서로 왔다 갔다 지금 쳐맞고 있죠. 그 상황이 버틸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아지는 것은 사실 필승조급 자원을 오픈으로 쓰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오늘 같은 경기에 자원을 굳이 써야 되고 필승조 운영을 좀 생각하고 운영을 할 거라면 뭐 다른 선수들 쓸 수도 있을 거거든요. 특히 뭐 자원을 뭐 필승조급 티엘바 지금 포머런츠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예를 들면은 뭐 조던 윅스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자완 한 명을 쓰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포머런츠를 쓰고 1회를 먹고 들어가겠다는 이 계산이 오늘 통할 것인가는 저는 사실 안 통할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신시내티의 지금 타격감에는 지금 프리들이 최근 6경기 동안 타격 5할 치고 있습니다. 5할 26타수 14안타가 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수준에 치고 있고 신시내티 타격감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오늘 바람이 안쪽으로 분다는 요소 때문에 이 장타가 많이 없을 거라는 이유로 7.5점의 기준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신시내티의 불펜도 지금 운영을 했을 때 좋지 못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거든요. 로돌로가 못 버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늘 사실 지금 컵스의 타선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댄스비 스완슨 그 다음에 이안헵 이 두 명이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안헵도 상성상은 나쁘지 않아요. 상성상은 그렇기 때문에 1회부터 꽤 난잡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컵스 승도 사실 못 보고요. 신시내티 역배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도 어차피 그러면 컵스 불펜 털린다면 오버게임 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데이터를 좀 제가 여러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토론토랑 이제 애틀레틱스인데 그냥 뭐 타선이군요. 말도 안 되게 터지고 있죠. 오늘 피셔가 토론토에 이제 유니폼을 입고 데뷔를 하고 처음으로 선발 등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전문 선발 등판으로서 나오는 경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요 나오고 이제 그 스볼츠인가 걔하고 그 다음에 라우어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오늘 경기에서 이 피셔의 뒤를 이어서 선발로 나오게 선발 역할을 죄송합니다. 선발 역할을 제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라우어가 나오면은 좀 경기가 난감해집니다. 이 라우어가 나왔을 때는 이번 경기 애틀레틱스가 좌투수에게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번 시즌 성적을 보면은 좌투수 상대로 타율이 좀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옵니다. 애틀레틱스가. 지금 보시면은 리그 전체 좌투 상대 성적이 리그 1위에요. 2할 7푼 6리가 기록이 되고 있고 이 선수별 성적을 보면 또 가관인데 어제도 그 타선에서 어제 랭글리어스였나? 앙두아르가 선발로 안 나왔던 걸로 아는데 보시면은 루커가 좌투수 상대로 이렇게 타율이 안 좋은 루커마저도 3할 4푼 8리를 치고 홈런 4개를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JJ 브레데이도 3할 6푼 4리, 랭글리어스도 4할 3푼 6리, 안두아르도 4할 1푼 1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렌스 버틀러가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만 제이콥 윌슨까지 4할 1푼 5리를 치고 있는 마당에 이거를 갖다가 토론토 수입을 할 거다고 보고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라우어가 나온다고 하면은. 근데 제가 볼 땐 그래도 지금 토론토의 타격감이 1차전과 2차전 통틀어서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호글룬드의 체인지업이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구위적으로 봤을 때 그 93마일과 4마일 정도의 빠른 공은 토론토의 지금의 타격감에는 공략을 당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타격전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고 토론토의 수입전으로 보기에는 라우어가 이제 오프너 1+1으로는 오프너 다음에 선발로
예정이 가능성이 지금 두 명 중에 한 명의 확률이 있다면 애틀레틱스 상대로 이거를 라우어가 호투할 거라고 보고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우어 자체도 9위로 씹어먹는 투수 자체도 아니고 공이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좌투 상대 성적이 이렇게 좋은 애틀레틱스 상대로 토론토의 수입을 보고 들어가기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랑 이제 세인트루이스인데 좀 사실 쳐다보기 싫어요. 어제 이제 사실 코리 시거가 쳤던 안타도 마찬가지고 좀 안 좋게 맞은 안타들 좀 코스가 좋아서 안타가 된 경우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텍사스가 실제로 좀 잘 쳤습니다. 어제 의외로 많이 잘 쳤어요. 시즌 성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표 수준으로 타격이 너무나도 잘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드오프로 스미스를 빼버리고 그 하게르티를 기용하는 게 최근에 텍사스에 좀 신의 한 수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거든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소니 그레이가 더 우세하다라는 평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코빈이 이번 시즌에는 나름 커맨드를 잡아가고 이제 수싸움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면 구위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얘가 워싱턴에 있을 때 개털 때 19패 할 때도 구위적으로 지금과 그때와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숲싸움에서 공을 쓸 수 있는 카운트 싸움에 좀 노련함이 좀 생겼다라고 이번 시즌은 볼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잘 막아주고 있고 어제 경기에서 불펜 또 텍사스가 그래도 좀 아껴놨죠. 암스트롱도 0.1이닝밖에 안 늦어서 오늘 나올 수 있을 테고 이제 잭슨과 이제 가르시아까지 오늘 투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도 이 경기 쉽게 점수를 낼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염두를 해야 됩니다. 다만 어제 세인트루이스도 로이 크로프트 바로 올림 로이 크로프트가 아니고 저 누구야 그라세포 올렸죠. 네, 그라세포 바로 올리면서 경기 포기하는 거 일단 보여줬고 오늘 경기에서 스티븐 마츠를 시작으로 해서 필승조급 자완 스티븐 마츠 그 다음에 이제 우완으로 갔을 때는 메이턴 리 그 다음에 헬슬리까지 해가지고 필승조 운영을 아마 할 경기라고 봐야 됩니다. 점수가 사실 많이 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요거는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렇게 투수전 양상으로 가면 지금의 텍사스 어제 분위기 타버리면은 세인트루이스가 연패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최근에 세인트루이스의 타격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맞았거든요. 제가 어제도 사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세인트루이스의 승리 가능성을 말씀드리면서도 이 점수가 많이 안 날 것 같다. 그 와중에 세인트루이스가 투수력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타선에서는 여전히 좀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투수 운영에서 그 리브레토가 무너지면서 모든 플랜이 깨졌던 경기였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세인트루이스의 타격에 대한 기대가 어제도 그렇게 컸던 경기는 아니었어요. 투수전으로 리브레토가 한두 점만 앞서주면은 불펜 운영에서 굳혀서 이긴다고 봤던 경기였는데 그냥 투수에 터져버려서 그렇게 된 거면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세인트루이스가 이길 거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이미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가 버리면 오히려 텍사스가 지금 타격에서 홈에서 분위기를 타버린 상황이라면 텍사스도 이 경기 연승으로 잡아낼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야 되는 경기입니다. 불펜도 안 밀려요 오늘은. 자, 그 다음 경기는 볼티모어랑 시카고 화이트삭스인데 이 경기는 어제 제가 비가 올 거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배팅을 안 한다. 오버를 좀 그래도 예상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2대1로 이게 이제 꼬여버립니다. 볼티모어 입장에서도 사실 꼬였던 게 어제 화이트삭스가 깜짝 변수를 뒀죠. 이 좌타 자원들 잡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선발 투수 이제 그 벌크를 이제 예고를 해놨었는데 이제 슈스터 자완 자완 불펜을 꺼내면서 얘네들도 어제 오프너 전략을 써가지고 한번 맞고 들어가는 게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네 타자 막아내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버크가 나와가지고 5원부터 타자를 상대하면서 조금 더 수월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해줬던 경기였습니다. 거기에서 볼티모어가 초반에 앞서 나가지 못하고 타자 한 바퀴를 꼬꾸라져 버리니까 점수가 의외로 너무 안 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나마 6회에
반갑습니다. 저 전에서 오셨던 거네. 6회에 이제 점수를 뽑아낼 수 있었죠. 건어 앤더슨과 마운트 캐슨의 활약으로. 예, 그거 덕분에 이제 간신히 이겼던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크레머 대 마틴이면 지금 최근 추세로는 제일 잘하고 있는 투수들 중에 한 명들이죠. 각 팀에서. 이제 마틴 같은 경우도 최근에 퀄리티 스타트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크레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크레머라는 투수를 정말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추세를 보면은 크레머조차도 좀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게끔 수치는 나오고 있어요. 사실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이 공을 왜 못 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공을 여전히 던지고 있는데, 최근에 지표상으로 보면 5월달에 크레머는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눈으로 보는 야구는 여전히 저는 불안한데 5월달에는 5경기 동안은 3점이 안 돼요. ERA가 2.97밖에 안 되고 피안타일도 ER 오픈 아래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했던 게 이 지금 크레머입니다. 화이트삭스의 타선이 분명 저도 매섭다라는 거는 느껴지고 타선에서 누가 들어왔을 때 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애들이 1번 그 미드로스 유망주죠. 그 다음에 터크먼도 한 방 있죠. 바르가스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네텐디 치는 날은 이기는 날이에요. 거기다 루로즈는 삽질을 하고 있지만 팔라시오스와 쿠에로, 소사 이 상위 하위 타선까지 전부 컨택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판단되는 라인업이 지금 화이트삭스의 라인업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이 불펜 운영에서 볼티모어가 선발에서 만약에 크레머가 이기고 들어갈 수만 있으면 불펜에서 아직까지 베이커 어제 나왔지만 연투 가능할 거고 바티스타도 어제 공략 당하긴 했지만 연투 가능할 거고 이 위에 소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누구야 애플린이 아니고 아킴부터 해가지고 필승조급 자원들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화이트삭스도 거기에서 비빌 수 있겠지만 선발에서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크레머가 버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9.5점의 기준점이 잡혔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오버를 저 또한 생각을 좀 먼저 하게 되는 경기인 것 같고 그나마 그런 상황 타격전으로 가게 되면 불펜 안정감에 있어서는 볼티모어가 조금 더 좋죠. 화이트삭스는 지는 경기 불펜은 그냥 그대로 털려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볼티모어의 정배당 양상을 좀 예상하게 되지 않나라는 부분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랑 미러키인데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가 옵니다. 제가 체크를 했는데 오늘 로토와이어 기준에서 비가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경기는 뉴욕 매츠와 필라델피아 두 경기예요. 그런데 웨더스닷컴 들어가가지고 시간별 날씨 체크를 해보면은 이 필라델피아 경기가 계속해서 얕은 비가 오게 될 예정이고 이 뉴욕 매츠 경기는 한 3시부터 4시 사이에 청둔 번개가 조금 치다가 그치고 아마 경기가 딜레이가 살짝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오늘 아마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필라델피아 타선과 미러키의 활약을 따졌을 때 이거 정말 필라델피아 정배당 메리트가 없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루자르도가 버텨줘야 되는데 사실 미러키의 타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초리오 그 다음에 프렐릭 뭐 요런 애들 있죠. 다 좌타 상대로 타율 3할 오픈이 넘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상위 타선에서 미러키 타자들이 출루를 했을 때 템파베이와 함께 리그에서 가장 도루가 많은 팀 중에 한 팀이 이 캔자스시티와 미러키를 뽑을 수 있거든요. 또 반야구를 하게 돼버리면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또 끌려가는 경기 양상이 될 수가 있고 패트릭 이번 시즌에 잘해주고 있죠. 득점 전에 미러키가 너무 안 나와갖고 패전 많이 먹긴 했습니다만 지금 프렐릭 정말 안정적인 피칭 해주고 있는 와중에 불펜 싸움까지 넘어가 버리면 필라델피아 경쟁력 지금 없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 필라델피아 정배 보는 거 굉장히 까다롭다. 심지어 비까지 온다. 배팅하는 거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코니, 그 다음에 핸드릭스 나오는 경기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어제 LA 엔젤스 승 가능성을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렸던 경기이기도 한데 점수가 안타 친 거 비해서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13개 안타를 치고 4점밖에 못 냈었죠. 근데 결국에 이 LA 엔젤스와 신시내티의 차이가 있다면 불펜진인데 그 불펜진까지 가는데 이것도 클리블랜드가 리드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칼 핸드릭스와
클리블랜드는 마지막 만남이 2021년도인가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옛날에 만났었고 많은 타자들 지금 호세 라미레즈 같은 경우에도 상대 성적이 한 8타석, 9타석 정도밖에 안 나오고 거의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그럼 카일 핸드릭스의 이 똥볼에 클리블랜드가 또 땅볼 치다가 요새는 이제 카일 핸드릭스가 뜬공 투수가 돼 있죠. 범타로 물러나면서 경기가 개판이 될 가능성이 또 있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체코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그 클리블랜드의 유니폼을 입고 두 경기를 던져가 디트로이트전도 그렇고 그 전까지도 해서 1실점 수준에서 피칭 정말 안정적으로 잘 주고 있습니다. 89마일의 이 체인지업, 그다음 95마일의 빠른 공, 그리고 이 88마일에서 6마일 사이에서 오가는 슬라이더를 활용을 해가지고 나름 잘 잡아먹고 있어요. 잘 잡아먹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단 트라웃 복귀했죠. 트라웃 복귀했고 그 다음에 500까지 복귀했고 이제 LA 인저스의 타선이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네토가 꾸준하게 정말 잘 쳐주고 있고 어제는 삼진 3개 먹은 네토 삼진 3개 쳐먹고 이게 점수 이렇게 내서 이긴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만큼 흐름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네토가 만약에 더 쳐줄 수 있으면은 이게 얘 공을 봤을 때 분명히 칠 수 있는 지표가 나오거든요. 네토 치고 그 다음에 샤뉴엘, 그 다음에 워드, 그 다음에 트라우드 500, 그 다음에 그 랭이포, 그 다음에 그 킨제리 뭐 요런 애들 다 치기 시작해버리면 이 경기가 LA 인저스도 타선이 안 밀려요. 지금 오히려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스팀 칸이 부상자 명단 휴식을 안 하고 어제 나왔었고 그러면 호세 라미레즈와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산타나거든요. 이 세 명 말고는 진짜 하위 타선에도 거의 시체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LA 인저스의 불펜이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타격에서 만약에 체코니가 공략을 당하고 흔들리게 되면 어제 경기에서 일단 에린이랑 스미스 다 썼습니다. 에린은 털렸었고 스미스는 뭐 일단은 얘네들이 리그에서 가장 연투를 많이 하는 선수가 클리블랜드 얘네 3명이에요. 에린, 그 다음에 스미스, 그 다음에 클라세. 이틀 연투를 리그에서 이번 시즌 가장 많이 한 3명이 얘네 3명이에요. 클리블랜드에. 오늘도 당연히 연투를 할 거라고 바라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에 LA 인저스가 점수 내는 게 리드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럼 리드를 할 수 있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라면 이거 리드 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수준의 경기를 예상하게 된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이 경기.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랑 디트로이트인데 이게 하나 걸리는 게 있죠.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완투 완봉승을 한 다음에는 부진한 성적이 나타나온다는 이 투수들의 징크스가 좀 있다라는 거를 언급을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스쿠발이 저번 경기에 자신 개인 커리어 첫 완봉승을 드디어 기록을 했습니다. 투구수는 100개 아래로 99 좀 넘어선 선에 96구였나? 그래 끊으면서 안정적으로 완봉승을 만들어냈었고 오늘 그 완봉승 다음에 등판하는 경기입니다. 그게 가장 거슬리는 부분인데 사실 이 캔자스시티와 이미 한번 맞붙었었죠. 당시에 6이닝을 채 못 버티면서 3실점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스쿠바를 조금은 다른 모습을 기대하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즌에 스쿠발이 이 던졌던 그 모든 경기 표본 경기당 평균 구속을 살펴보면요. 98마일의 포신 패스트볼이 98마일 이하로 떨어졌던 경기가 당시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했던 경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보통 스쿠발이 낮 경기, 저녁 경기 컨디션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저번 경기 완봉 이때 털렸던 경기가 1시 경기였어요. 1시 15분인가 경기였는데 낮 1시 15분 경기인가 그랬는데 이제 어제 경기, 저번 등판이죠. 완봉승했던 경기는 오전 11시 45분 경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낮 경기고 밤 경기 컨디션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때, 반갑습니다.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유일하게 98마일 이하로 평균 구속이 떨어졌던 날이 이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였었고 당시 투구수 자체도 제가 그 경기를 직접 봤습니다만 당시 제가 그것도 제가 이제 디트로이트 승 걸었다가 연장 패배한 걸로 아는데 그거 한 폴락 당했었거든요. 아직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스쿠발은 그 투구수가 한 이닝당 투구수가 많아져서 구속이 빠지는 투구를 했던 것도 아니었었고요. 단순하게 원하는 대로 커맨드가 안 되었어가지고 제구가 빠지면서 몰리는 공 던지다가 두들겨 맞고 안타 맞고 가르시아랑 그 다음에
인디아한테 좀 쳐맞아가지고 피안타가 늘어나면서 아쉬운 피칭이 되었었던 기억이 분명히 또 새록새록 납니다. 당시 실제로 스쿠발이 던졌던 직구 포신 페스티벌이 그날 경기에 96마일이 찍혔어요. 95마일 6마일이 찍혔었는데 위닝샷 던질 때 98마일까지 찍은 적도 있었지만 분명히 구위가 안 좋았던, 컨디션이 안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저번 경기 보셨죠? 9회 말에 9회에 위닝샷을 102마일을 꼽아버리는 스쿠발의 구위가 보였었고, 지금의 컨디션이라면은 그때랑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스쿠발도 본인 스스로도 길게 던져야 된다라는 사명감은 느낄 수밖에 없죠. 왜 저번 경기, 어제 경기에, 오늘 아침 경기죠. 아침 경기에 불펜 소모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좀 커맨드 신경 많이 쓰고 투구수 관리하려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디트로이트 일반승까지는 문제 없지 않을까, 스쿠발의 연속되는 호투를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져가게 된다 정도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매치랑 콜로라도 오늘도 여전히 이제 커버스 구매율로 따지고 보면은 1위입니다. 82%. 한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이제 생가와 센자텔라의 경기면 생가의 볼질이 분명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안 좋죠. 안쓰러울 수준으로 볼질이 너무 많은데 그 볼질을 쓰는 의도 자체가 명분이 있다라는 거죠. 포크볼을 쓰기 위함이니까. 안 휘두르면 어쩔 수 없이 볼넷이 나가지는 거고, 근데 거기에 방망이가 휘둘러지니까 생가가 지금 1점대 ERA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콜로라도 안 그래도 원정 성적 안 좋은 편인 건 당연히 아실 거고, 매치의 홈 승률까지 상성이 너무 안 좋은 매치 원정길이에요. 어쩔 수 없지만 매치 정배 라인을 이건 타고 가야 되는 경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이나 템파베이인데 오늘 이 경기가 가장 난해합니다. 제가 볼 때. 반갑습니다, 형님. 네, 오늘 고든과 이제 리텔인데, 이 고든이란 친구가 굉장히 똥꼬집이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투수는 타자의 눈에서 멀어지게 공을 던져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얘는 반대예요. 이 우타자에게도 계속해서 백도어 스위퍼를 던지면서 타자와 승부하는 유형이었고, 이 템파베이 원정에서 얘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5이닝 3실점인가 했었죠. 그러고 내려갔던 제가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템파베이는 사실 제가 볼 때 어제도 라인업만 봤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언더를 배팅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일단 심슨 빠져버리죠. 라인업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투수가 나올 때랑 좌투수가 나올 때. 얘네들이 원래라면은 1번에 심슨 나오고 2번에 조시로 나오고 3번에 로우 형제 나오고 4번에 아란다나 카미네로 나오고 여기에도 카미네로 아란다 이렇게까지 들어가고 디아즈를 더 뒤로 뺄 수도 있고 좀 방법이 다양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마이즈너도 선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데니젠슨 뒤쪽에 더 빠지고 월즈도 사실 안 써도 되거든요. 이 라인업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좌투수만 나오면은 라인업이 이따구로 바뀌어버려요. 템파베이가. 그냥 시즌 성적이 받쳐주질 않아. 심지어 원래라면 아란다도 좌투 나올 때는 안 나오는 편입니다. 어제도 활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그냥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라인업이 템파베이가 어떻게 나오냐가 너무 중요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대로 심슨도 꺼내고 그대로 갖다 비비면 좋을 것 같은데, 라인업이 만약에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또 이거는 휴스턴이 좋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죠. 고든이 길게 던질 필요가 없거든요. 어제 발데스의 완투승이 나와버렸다 보니까 오늘 불펜 운영에서 좀 여유가 생기는 거는 당연히 휴스턴 쪽입니다. 템파베이도 불펜은 당연히 좀 여유가 되는 편이긴 합니다만, 리텔이 저번 경기에도 이제 휴스턴을 상대로 홈에서 던졌을 때 이 슬라이더 갖고 장난질 치다가 카라틴이랑 누구야 파레데스랑 이런 애들한테 전부 다 쳐맞았던 공이 다 슬라이더였습니다. 슬라이더. 직구 싸움이 92마일짜리 그 직구로는 싸움이 안 되니까 지금 슬라이더 스플리터 가지고 좌우타자 안 가리고 장난질을 그걸로 하고 있는데, 하이볼로 너무 실토 나온 거 다 슬라이더 얻어맞고, 저번 경기 이제 리텔이 제가 알기로 안타를 한 7, 8개 쳐맞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휴스턴 상대로. 그때 쳐맞았던 안타들 7개죠. 이 중에 5개가 슬라이더였습니다. 정말로. 전부 다 지금 노려 치고 있는 상황에 오늘도 사실 리텔이 조금
공략을 당할 거라고 일단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 지금 구매 흐름이 이 경기가 템파베이 쪽으로 조금 몰리고 있습니다. 휴스턴이 정배당을 좀 받았음에도 템파베이 구매율이 43%, 그러니까 57%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휴스턴이 질 거라는 추세를 조금 보고 있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휴스턴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템파베이 라인업 때문에. 만약에 라인업이 템파베이가 1차전처럼 꺼내면은 이래나 저래나 사실은 약해지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란다밖에 없어요. 좌투 상대로 이번 시즌에 너무 기용을 안 했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번에도 대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좌투 상대로 미러키 시리즈도 그랬고 다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1차전처럼만 나오면 템파베이가 할만한데, 라인업이 어제처럼 나와버리면 이건 휴스턴이 불펜 싸움에서 여유도 있고, 타격감이 지금 최근에는 표보는 휴스턴이 압도적입니다. 이 출루가 되었을 때는 템파베이가 뭐 도루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도루 자원이 심슨도 어제 안 나오니까 기동력도 떨어지는 거고, 조시로 마이즈너 전부 다 도루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 다 빠져버리면 템파베이가 힘이 빠지죠. 그래서 템파베이 라인업이 많이 중요한 경기라서 우리 같이 프로토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구매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템파베이 라인업만 알아도 제가 뭔가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값, 템파베이 오늘 역배 받았는데 뭐 역배 가능성 있겠는데라는 기대치라도 생기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템파베이 라인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접근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랜타랑 보스턴, 오늘 슈엘렌바흐 대 뷰러인데 슈엘렌바흐가 이미 보스턴 원정에서 한번 털렸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경기에 애틀랜타 타선이 또 침묵하면서 저에게 또 배신을 안겨줬던 애틀랜타였습니다. 오늘은 워커빌러와 또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최근 애틀랜타 표본만 보면은 다시 또 쳐야 됩니다. 어제 못 쳤지만 오늘 쳐야 돼요. 또 어쩔 수 없지만 지표상으로 보면은 워커빌러도 오늘 어느 정도 볼렛과 함께 출루 허용은 최소한 8회 이상이 나오면서 애틀랜타에게 실점을 좀 허용해야 된다라는 지표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뷰러도 워낙 다양한 공을 던지고 거기에서 커맨드적인 문제가 종종 나타나는데,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사실 뷰러가 던지는 그 공들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애틀랜타의 홈 타율도 절대 무시 못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고, 거기에 지금 보스턴이 보여주는 지금 타격 수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슈엘렌바흐도 또 고전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점수가 좀 나지 않을까 정도로만 예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미 그래도 선발 투수들이 그나마 좀 괜찮아서 양팀 타자들의 기량에도 이 경기가 제가 알기로 기준점 8.5점 잡힌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은 꽤나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스턴 입장에서도 어제 불펜 올인 때렸죠. 그래서 오늘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뷰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애미랑 샌프란시스코인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로비레이가 잘 던질 것까지는 이제 봐야 되죠. 그렇게 이해는 해야 되는데, 이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얼마나 잘 던질 것인가. 그러니까 얘는 좀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인지업을 굳이 그렇게 빠르게 던져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친구가 이 체인지업의 구속이 95마일이 나옵니다. 제일 느린 체인지업이 92마일이고요. 제일 빠른 공이 96마일이에요. 얘 체인지업이. 싱커가 98마일, 97마일 찍히는데 궤적이 살짝 다른 그 체인지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그 빠른 공의 타이밍을 잡고 있다 보니까 체인지업이라도 그걸 좀 맞아 나가요. 그게 또. 특히 우타자들에게 이 체인지업 몸쪽으로 들어가는 공이 조금 맞아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샌프란시스코가 혹시나 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얘 진짜 사기적인 무기는 체인지업 구속 때문에 임팩트가 있어서 체인지업이 주목받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얘는 커브거든요. 얘 커브가 88마일이 나와요. 슬라이더가 85마일, 4마일 나오는 그 슬라이더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안 던지고 이 88마일에서 86마일까지 나오는 커브볼이 있는데, 그 커브가 거의
주목이라고 좀 봐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타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늘도 카브레라가 요새 제구가 잡힌 상황에서 던진다면은 5이닝까지는 던져줄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어제 이제 정크 나오면서 이 마이애미가 불펜 던져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불펜 지원 헨리케즈를 시작으로 벤더까지 이 전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어제 올인을 때렸습니다. 연패를 끊어야 됐거든요. 디트로이트 시리즈에서 결국 안 좋은 성과를 냈었고, 이 반드시 이 분위기를 갖고 와야 되는 샌프란시스코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때려박아서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제 마이애미 역배당을 이제 부유하게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저는 타격에서 이 정도까지 못 칠 줄은 좀 몰랐습니다. 근데 일단은 자완 그렇게 해리슨을 상대로 공략이 전혀 안 됐었고, 오늘도 좌투수 로비레이 지금 7승 0패로 지금 5월달엔 재구가 잡히면서 더 안정적인 피칭을 하고 있죠. 또 못 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7.5점의 기준점 나름 납득은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도 불펜 운영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나마 어제 이닝을 얘네들이 좀 끊어서 던지게 했거든요. 그 타일러 로저스 같은 경우도 어제 그냥 0.1이닝 소화를 했고, 도발이 멀티이닝을 던져서 마무리 체제가 오늘 이제 워커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샌프란시스코 승으로 접근하는 좀 불안하게 만듭니다만, 그래도 점수가 안 나는 쪽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어제 이기긴 했습니다만, 안타 그렇게 많이 쳤어도 사실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제구만 된다고 한다면 샌프란시스코 지금 타격에 이 공 못 건드린다고 봐야 돼요. 사실 똑바로 가는 공이 없습니다. 얘는 포신 패스트볼도 안 던지고 그냥 싱커, 체인지어, 커브, 슬라이더인데, 그 공들이 궤적이 굉장히 날카로운 것은 경기 보시면 아마 체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시애틀이랑 미네소타입니다. 요거는 오버 대 이제 밀러 나오는 경기인데, 미네소타가 어제 연장에서 무뇨즈를 털어버리고 연장 10회 무려 6점을 뽑아내고 대승을 합니다. 사실 이 시애틀 입장에서 굉장히 데미지가 충격이 컸던 경기예요. 이게 무뇨즈가 그렇게 털린 거 플러스 레규미나가 털린 게 이게 데미지가 많이 심각하게 큰 겁니다. 이 레규미나 같은 경우에도 이 헛스윙 비율 따지고 보면은 리그 최상위권이에요. 리틀과 함께 토론토에 정말 최상위권의 고위를 그 헛스윙 비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얘마저도 이렇게 녹아버리고 바르가스도 써버렸고, 그냥 브레시도 등판을 해서 일단 투수 운영에서는 시애틀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경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결국에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투수 2명이 털려버리는 상황이 나와버렸고, 오늘 이제 밀러가 나오는데, 밀러는 이 제구가 안 좋은 선수죠. 얘가 그렇다 보니까 이닝 소화가 짧아진다라는 것은 그런 필승조급 자원 불펜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에 좀 치명적인 약점이 되게 됩니다. 시애틀이 이번 경기에. 미네소타는 어제 센즈, 두란, 스튜어트 써가지고 이제 필승조 운영을 똑같이 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네소타가 지금 이번 시즌에 운영하고 있는 뭐 셋업 상황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제 잭스를 또 쓰고 있고, 이제 발랜드가 남아있는 상황에 알칼라랑 이제 뭐 토파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오늘 쓸 것 같아요. 가장 불안한 게 이제 토파라고 볼 수 있는데, 토파가 나오기보다는 오늘 제가 볼 때는 발랜드를 또 적극 기용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해서 듀란 연투를 해줄 거고, 센즈가 아마 어제 공략이 되면서 쉬고 이제 스튜어트 기용해서 4명 정도 투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경기예요. 미네소타가 벅스턴이 돌아오면서 타선이 활기가 돋고 있고, 어제는 라나치가 4안타 경기를 했는데, 사실 벅스턴이 돌아오면은 벅스턴 코레아, 이 미네소타가 14연승인가 했을 때 이 벅스턴 코레아 그 다음에 베이더가 다 했었거든요. 이 베이더가 최근에 타격감이 조금 안 좋아서 교체로 나오는 모습도 많고 이렇긴 합니다만, 저는 얘가 다시 돌아오고 하면 지금 당장에 라나치 그 다음에 벅스턴 코레아, 베이더 타선이 시애틀의 지금 추세보다는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요거는 시애틀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만 정배보기 좀 어렵지 않나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저스랑 양키스 경기 개꿀잼이었죠. 1회부터 이제 오타니와 저지가 한 방씩 주고받으면서 이제 MVP 싸움을 하듯이 막 그렇게 타격전을 벌였고, 이제 불펜에서 양키스가 그렇게 또
무너지는 상황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 데로스 산토스가 추가 실점을 하면서 경기는 떠나가 버렸죠. 맥스 프리드 털리는 거는 뭐 홈런 때문에 털린 거 뭐 그런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냥 얘기를 어제 잠깐 그냥 가볍게 흘러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다저스 역배는 갈만한데라는 생각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보는 게 재밌었던 경기였죠. 이거 예측하는 거 쉽지 않았었던 게 아니고 오늘도 기준점 9.5점 주는 상황이라면 이미 이 두 팀의 시리즈 분위기가 타격전 양상으로 흘러가 버린 상황에 좀 신경전이 붙을 것 같아요. 워렌에다 낙이면은 오늘도 타격전 양상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경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샌디에고랑 피츠버그입니다. 딜런 시즈 대 팔터인데 팔터가 샌디에고 상대로 한번 그때 완벽하게 호투를 했던 기억이 여러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록이 있습니다. 7이닝 가까이를 거의 1실점 수준으로 제가 알기로 막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는 홈이었었고 이제 오늘 원정입니다. 팔터가 그 경기를 시작으로 5월 달에 압도적인 피칭을 했습니다. 저번 경기 미러키 상대로 처음으로 5월 달에 퀄리티 스타트 처음은 아니죠. 미러키 매치 전에 볼지라 내려갔으니까 이제 또 퀄리티 스타트 일단 실패를 했어요. 실점은 3실점을 했습니다만 6회를 마무리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얘 성적이 29.1이닝 동안 0.92 ERA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이 1할 5푼 3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팔터가 지금 그 특유의 너클 커브 가지고 꽤나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딜런 시랑 피츠버그 팔터 대결을 한다고 치면은 이거 점수 내기 쉽지 않아. 저는 피츠버그가 진짜 또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거 피츠버그가 할만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저는 피츠버그가 할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투수전으로 붙으면 사실 어제 보시면은 샌디에고 안타 딱 3개 쳐가지고 3점 냈거든요. 피츠버그가 오히려 지금 타격 추세를 보면요. 오닐 크루즈가 잘하고 있었는데 어제 못 친 거였었고, 이제 오닐 크루즈, 맥쿠첸, 레이놀즈, 그 다음에 데이비스, 그 다음에 헤이즈, 토니 페, IKF 다 타격 상승세였어요. 근데 어제 헤이즈 4삼진, 데이비스 3삼진, 얘네 둘이 그냥 프레이저 플러스 해갖고 이 3명이서 삼진을 갖다가 10개를 쳐먹어가지고 점수가 많이 안 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뭐 오늘 경기에서 딜런 시즈한테 또 이렇게 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근 경기 데이터를 보면은 그 구종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피츠버그가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다음에 워싱턴 애리조나 개꿀잼이었죠. 1회부터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가 그냥 뭐 3회까지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무슨 점수가 8점씩 나 있어요. 6점씩이었나? 6점씩 나 있고, 이제 워싱턴이 후반에 가가지고 또 저력을 보이면서 경기 이거를 또 잡아냅니다. 오늘 경기도 이거 근데 사실 타격전 양상으로 가버리면은 애리조나가 오히려 많이 불리해져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워싱턴보다 불안한 이 애리조나의 불펜인데 어제도 사실 그 모리뉴부터 시작해가지고 빅스, 그 다음에 톰슨 얘네들 다 필승 조급 자원입니다. 톰슨 근데 아직까지도 어제 잘했긴 했습니다만 ERA 6점대 나오고 있고 빅스 또 무너졌죠. 저번에 이 피츠버그 전에 그 나와가지고 삽질하고 그 누구였죠? 빅스랑 한 명 누구였더라? 불펜 쌍놈의 새끼. 한번 둘이서 무너졌었죠. 그래서 오늘 또 무너지면서 아쉬운 모습 보였었고 이제 나올 수 있는 불펜이라고 해봤자 하면 이제 일본에서 넘어오네 맥코프. 그 다음에 맞아 긴켈. 오늘도 긴켈, 맥코프, 마르티네즈 사실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마르티네즈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구위는 좋습니다. 아직까지 정상기량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또 긴켈에다가 이제 맥코프 뭐 이런 식으로 꺼내가지고 경기 운영하려고 따지고 보면 워싱턴에게 그렇게 앞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워싱턴이 지금 이번 경기에서 뭐 불펜 운영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어제 차핀이랑 로드 피네건을 썼으니까 보자. 그렇게 치면은 오늘 경기에서는 자완에선 페르, 그 다음 차핀 대신에 페르 쓰겠죠. 그 다음에 헨리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루트리지 나오겠죠.
그러고 마무리 피네건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요렇게 불펜을 따지고 보면은 워싱턴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네, 부족하지가 않아요. 연투, 뭐, 피네건 연투 상황이, 오늘 3연투에서 피네건이 못 나오겠구나. 피네건이 3연투에서 못 나오면 또 헨리 페르 하면은, 불펜이 워싱턴도 조금 아쉽긴 하네. 이거는 뭐, 이렇게 치면은 또 오버 양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피네건 없는 상황에서 얘네들 마무리 계획을 하려고 할 때, 워싱턴이 그렇게 잘 풀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지고 보면은 또 오버 양상 봐야 되지 않을까. 소로카도 이닝이 길지가 않거든요. 결국 얘도 가장 워싱턴의 불펜들이 5월 초 둘째 주까지 문제였던 게 5이닝을 못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세웠었을걸? 그게? 기록이었을 거예요. 뭐 몇 경기 연속 선발 투수가 5이닝을 못 던진 팀 해가지고 워싱턴이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굉장히 좀 불명예를 썼습니다. 이 한몫했던 게 소로카였어요. 맨날 4.1이닝 던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돼버려가지고 워싱턴의 불펜 운영이 많이 꼬였던 그 지표들이 5월달에 분명히 나타났었습니다. 오늘도 좀 그런 양상을 생각을 해야 되고, 애리조나 승으로 가기보다는 오버 8.5점이면은 다저스 9.5점보다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경기 분석 프리뷰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승입니다.